어떻게 하루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고 1000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저희의 시간도 결국은 돈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엔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요즘 사장님들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시즌도 빨리 준비해야 되지, 또 사업 잘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 확장도 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엔잡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엄청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모임을 나가거나 이렇게 사람을 1대1로 만나고 저희 수강생분들이랑도 미팅을 하면은 어떻게 하루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그것 때문에 고민 상담을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라던가 메일 같은 걸로도 엄청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업무의 효율도가 엄청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며 월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넘어서 1000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잠들기 전에 다음 날의 타임테이블을 미리 짜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의 스케줄링을 미리 해놓는 건데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좀 저같이 야행성 인간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려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막 일어나서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출근하면 일도 해야 되고, 막 가는 길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손을 또 못 쓰고 하면은 아침에 스케줄링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잠들기 전 3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날에 해야 할 업무들을 1, 2, 3, 4, 5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적어요. 순서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월요일이라면은 화요일에는 가서 코디 준비해야 되고, 어디 미팅해야 되고,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적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미팅 전화를 하고 출근을 해야겠다 등등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의 루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은 오늘 이거 안 했네, 저거 안 했네, 이게 딱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노트북을 바로 켜가지고 다 해버리고 다시 스케줄링을 또 하고 자는 거죠. 그런 식을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한 일주일치는 한꺼번에 정하고 주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조건 밤에 순서 없이 막 정하고 다시 한번 순서를 조율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케줄을 정해 놔야 다음 날에 못했던 거를 미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업무를 분리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중요도 순서대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컴퓨터 하는 일, 몸을 쓰는 일, 그리고 손만 쓰는 일,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도를 파악해보면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하면 좋을지, 내가 잠깐 쉬고 싶은데 그 사이에는 살짝 뭐라도 껴서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실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동하는 동안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몸을 쓰는 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낮에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손을 쓰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지만 뭐 다 다른 얘기겠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할 때는 가는 동안 잠이 다 깨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머리를 쓰는 일들을 오전에 많이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재택을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게 잠이 안 깨서 그렇게 안 하는데요. 회사에 출근을 하는 날에는 무조건 출근하자마자 2시간 동안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 정리라던가 좀 돈 관련된 일, 그리고 블로그 쓰는 일,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짜는 일, 그리고 수강생들 연락에 답변하는 일. 출근하자마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 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단순 노동을 먼저 하는데요. 왜? 뇌를 활성화시킬 게 없기 때문이죠. 알아서 집에 있으면 언젠간 잠이 깨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 있을 때는
딱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머리 쓰는 일을 바로 해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조금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처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조금 정말 단순 노동을 많이 합니다. 포토샵을 하는 것도 단순 노동이고, 단순히 사진 보정이라던가 유튜브 편집이라던가, 점심을 먹고 조금 나른해지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몸 쓰는 일을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시켜요. 이제 몸 활성화를 시킵니다. 밥 먹자마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것도 있겠고요. 제품 코디를 하는 것도 있겠고, 뭐 미팅을 가는 식의 일정들을 그 시간에 다 끝내버립니다. 1시에서 3시 정도 되는 그 시간대에는 웬만해서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면 소화도 잘 돼요. 사장님들 앉아 계시면 배가 조금 꼬룩꼬룩 힘들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쳤어, 나 더 이상 그만 움직이고 싶어, 이럴 때는 진짜 단순 업무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유튜브 편집이나 포토샵 하는 거나 정말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잔잔바리 업무들 있죠.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라던가 막 이런 것들. 왜냐면 저희는 인스타그램 올리는 게 이제 일상 형식이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컨텐츠잖아요. 이거를 아침에 기획하고 그냥 좀 피곤한 걸 다 풀고 집에 갈 때쯤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집에 가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에서 똥 싸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사실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이랑 오후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업무들을 해요. 사무실에서는 나의 정말 직업에 대한 일을 한다면, 집에서는 조금 자기계발적인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한 다음에 독서 일기를 쓰는 형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한다던가,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짜면 좋을지 좀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을 집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운전을 할 때는 이게 생각만 하지 바로 실행에 옮기거나 어디에 메모를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본도 핸드폰으로 짤 수 있고, 게시글도 핸드폰으로 올릴 수 있고, 사람들 댓글이랑 이런 소통 과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하철을 되게 애용하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저희의 시간도 결국은 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나하나 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돈이 아까워서 직원을 못 구한다, 현재 돈이 안 벌려서 못 구한다, 그리고 뭐 알바를 못 구한다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위임의 영역을 되게 못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하는 모습이 안 들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했으면 조금 더 수익을 놀리던가, 아니면 자기계발적인 요소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더 취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위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임의 영역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정말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쇼핑몰 새로 연 게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거를 전부 직원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쇼핑몰 업무가 가능하게끔 자동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더 연매출 10억이 아니라 진짜 20억, 30억, 50억까지도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직원을 두는 게 실제로 인건비가 이제 많이 나가기도 하고 4대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신다 하시면은 차라리 외주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 편집이랑 SNS 운영 대행을 외주로 맡겼는데요. 사실 이 편집은 지금 편집자님께서 해주고 계시고요. 이 SNS 운영 관리는 또 올려주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고 나서 거의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는 완전 굳어버렸어요. 이 컨텐츠를 짜고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자막을 넣고 편집을 하는 과정이랑 SNS 같은 것도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고 또 지식을 창출하고 이걸 또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해주니까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외주를 주면은 건당 비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은 돈이 안 들어가고 일이 생겨야지 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처럼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페이를 그대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용에는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구인구직하기 전에 무조건 크몽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는 게, 저도 유튜브 편집을 지금 편집자님이 생기기 전에는 크몽에서도 많이 맡겨봤었고요. 그리고 카드뉴스 만드는 것도 맡겨봤었고, 그리고 강의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도 크몽에서 맡겨봤었고, 로고도 명함도 이런 것들 다, 물론 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이제 웹디자인 자격증이 있고 포토샵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다 해도 되는 거였는데 단순 시간을 아끼고자 한번 선택을 해봤던 경우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 진작 맡길걸? 이라고 조금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무엇보다 한창 사이트를 만들 때 개발자가 너무 필요했는데 개발자도 못 구하니까 크몽에서 조금 손봐줄 수 있는 분을 구해가지고 개발자분께서 저희 사이트를 조금씩 수정 보완해주는 작업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크몽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외주를 맡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단순 노동적인 업무 중에서 컴퓨터로 하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내가 하면 정말 좋지만 저처럼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은 얼굴은 나오되 편집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캡컷이라던가 프리미어 프로 자동 자막을 쓴다? 물론 좋기는 한데요. 그것도 내가 영상을 20분짜리를 찍으면은 그걸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소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전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서 편집자한테 분당 10,000원씩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위임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분들과 사업을 조인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맡겨놓고 대외 활동을 요즘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연매출 100억부터 연매출 막 2,400억, 막 3,000억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많이 배우고 되게 귀감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의정부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밤낮으로 맨날 이렇게 혼자 쪼들려가면서 일하고 했었을 때랑은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때 찍었던 영상이랑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랑 얼굴만 비교해보셔도 야, 얘가 지금 좀 살만한가 보다 라고 느껴지실 건데, 물론 수익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메아리 분들은 제가 크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크몽 외주 출신이기 때문이죠. 제가 거기서 외주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작업해주고 막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저는 지금 크몽을 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메아리들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